요즘 우리 전력망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더 많은 전선을 설치하는 것 말고 더 똑똑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단순히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력망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길에는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저 뒤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고 있죠. 거기다가 날씨 따라 발전량이 휙휙 바뀌는 재생에너지까지. 이 모든 게 수십 년 된 낡은 전력망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했죠. 그냥 더 크고 더 많은 송전탑이랑 전선을 까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무작정 더 짓는 것 말고 지금 있는 걸 더 똑똑하게 쓸 수는 없을까? 네, 이게 바로 우리 전력망이 지금 겪고 있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쓸 곳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걸 받쳐줘야 할 기반 시설, 그러니까 전력망은 옛날 그대로인 거죠. 바로 이 간극,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를 보면요. 2024년 한 해에 말 전 세계 전력 수요가 무려 4.3%나 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예요. 말 그대로 전력망에 비상이 걸렸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십 년씩 걸리는 대규모 공사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전선 대안, 영어로는 Non-Wire Alternatives, 줄여서 NWA라는 아주 똑똑한 해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NWA,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운 전선을 까는 대신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기술과 제도를 전부 합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돈 많이 드는 새 공사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아예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똑똑한 툴킷 NWA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을까요? 크게 보면요,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인 해법이랑 규칙이나 제도 같은 제도적인 해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9가지 핵심 전략이 있다고 하네요.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기술적인 것들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나 전력 흐름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기술 같은 게 있고요. 제도적인 것들에는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동적 승전 용량, DLR입니다. 이게 뭐냐면 날씨 센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전선이 차갑게 식으면 평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전력 전송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그냥 낭비되던 잠재력을 쭉쭉 끌어올리는 거죠. 실제로 시범 사업에서는 기존 용량을 최대 30%나 더 늘리는 효과를 봤다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하죠? 두 번째는 전력 조류 제어 PFC 기술입니다. 이건 딱 전기를 위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쪽 길이 꽉 막히면 쌩쌩 달릴 수 있는 다른 길로 안내해 주잖아요. PFC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전력망 한쪽이 꽉 막히면 여유 있는 다른 쪽으로 전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병목 현상을 막아주니까 전체 효율이 확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동적 요금제입니다. 이건 기술보다는 제도에 가까운데요. 아주 간단한 경제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기가 남아 돌아서 쌀 때는 요금을 확 낮춰주고 모두가 전기를 써서 비쌀 때는 요금을 살짝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기 요금이 쌀 때 세탁기도 돌리고 전기차 충전도 하겠죠? 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벌써 40%가 넘는 가정에서 이걸 쓰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정말 유망한 기술들인데 문제는 모든 나라가 이걸 똑같이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도 그룹과 우리나라, 한국 사이에 꽤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테스트를 끝내고 자, 이제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 하는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초기 연구나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속도 차이가 나중에 정말 큰 격차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은 아직 외국 기술에 비해 성능이 좀 부족해서 더 개발해야 하고요. 또 어떤 기술은 이미 충분히 좋은데도 이걸 사용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나 제도가 없어서 그냥 창고에 잠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열쇠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하나 잘 만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개발, 제도 개선, 그리고 실제 운영 경험 축적, 이 세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당연히 기술 개발이 필요하죠. 둘째, 제도 개선이 따라와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시장 규칙을 바꿔줘야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경험 축적입니다. 일단 작은 규모라도 계속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즉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인 거죠. 부족하면 더 짓는다는 생각에서 있는 것을 더 똑똑하게 쓴다는 생각으로요. 더 똑똑하고 더 안정적인 전력망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스템과 정책은 이 혁신적인 도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